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도였으면 이거 안 샀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뭐 DJI 것도 뭐 이래요. 근데 나 이거 못 참겠더라고요. 자,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보이시죠? 여기 화면이 보입니다. 유튜브를 맘먹고 시작한 지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짜 수많은 카메라들이 저를 스쳐갔고 쓰레기 같은 카메라도 많이 봤어요. 아직은 좀 평가하기에 이릅니다만 이제서야 제 마음에 쏙 드는 카메라가 나오지 않았나. 지금 들고 있는 카메라, 며칠 전에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게 뜨더라고요. 이거 뭐야? 드디어 DJI에서 카메라가 새롭게 나왔나? 근데 DJI가 아니야? 인스타 360? 그래서 이런 게 나왔어? 제가 사실 유튜브 10년 전에 시작할 때는 대부분 영상을 밖에서 찍었거든요. 최근에 그냥 방구석으로 완전히 정착해버린 느낌인데, 밖에 들고 나가는 카메라가 사실 마땅한 게 없어요. 저같이 혼자서 원맨 밴드 기획하고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그런 거 다 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찍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집에는 좋은 카메라가 많아요. 그런데 뭐 짐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들고 다니기, 혼자서 뭐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주 작은 카메라 위주로 들고 다녔습니다. 대표적으로 액션캠 계열이죠. 고프로나 뭐 DJI, 예전에는 소니 카메라도 좀 들고 다녔었고. 근데 그런 카메라들이 작고 쓰기 편한 건 좋은데 아쉽죠. 집에 가서 영상 결과물을 보면은 차라리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런 시장을 처음에 파고든 게 DJI 오즈모 포켓 시리즈가 나왔죠. 위에 짐벌, 영미권에서는 김벌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걸어다니면서 덜컹거려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흔들어도 그나마 좀 잡아주죠. 근데 그것도 사실 저한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불편해. 어쨌든 편하자고 들고 다니는 건데. 오늘 이렇게 들고 나온 카메라, 물론 지금 하루 정도 써보고 있지만 정말 신박한 기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와, 이거 진짜 사용자들이 어떤 기능을 원하는지 알고 만들었구나. 액션캠 같이 전 구간에 초점이 맞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배경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1인치 센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렌즈가 2개가 달려 있어요. 광각 렌즈, 망원 렌즈.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줌인을 좀 해보면은 렌즈가 탁 중간에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 35mm 풀프레임 환산 화각으로 20mm, 팔을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기에도 좋고, 특별한 세팅 없이 완전 표준으로 그냥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는 요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건 DJI 마이크거든요. 연결이 됩니다. 나 이게 연결될 줄 몰랐어요. 이 마이크 얘기도 좀 이따가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회사 그만두고 오전에 이렇게 혼자 나와가지고 걸어다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인생 한번 사는데 회사만 다니다 보면 이런 경험을 못 해보잖아. 이게 렌즈가 2개가 달려있다 보니까, 그리고 센서가 1인치 8K, 8K 센서예요. 제조사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스리스 줌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픽셀을 최대한 사용을 해서 픽셀이 깨지지 않게 6배까지 줌을 해준다. 맞는 말이에요. 돌려서 자, 20mm 2배, 3배, 6배, 2배, 3배, 6배. 이 다음부터는 디지털 줌이에요. 디지털 줌, 완전 디지털 줌 12배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2배, 3배, 6배. 뒷배경이 순간적으로 확 바뀌거든요. 순간적으로 팍 튀는, 여기 보세요. 한번 팍 튀죠, 뒷배경이. 예, 이때 렌즈가 바뀌는 거예요. 스마트폰 카메라도 이런 거 아시잖아요. 찍다 보면은 갑자기 각도가 살짝 탁 바뀌면서 렌즈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픽셀을 사용한 최대 줌 6배까지 해도, 지금 12배. 픽셀을 사용한 로스리스 줌이 여기까지거든요. 오우, 선명하죠. 화면을 돌려가지고 키는 거는 DJI랑 똑같아요. 그런데 화면 밑에 버튼이 2개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버튼은 할당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는 버튼으로 저는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 이렇게 틀어졌을 때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로 돌아오기. 요거는 사용자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이스틱을 가운데를 한번 딱 누르면 트래킹을 시작해요. 그래서 손은 가만히 있더라도 얘가 나를 따라다니죠.
혼자 이렇게 찍을 때 사실 잘못 찍다 보면은 막 이렇게 찍거든. 대충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은 이 트래킹을 켜놓으면은 어떻게 내가 들고 있든 간에 얘가 나를 따라다니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그리고 내장 메모리가 있습니다. SD 카드를 꼽지 않아도 40 몇 기가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K 60프레임 기준으로 1시간 반 정도 녹화가 가능해요. 지금도 내장 메모리로 그냥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저조도 환경을 가도 사실 이게 저조도에서 어떤 성능이 나는지 이런 거는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저보다 훨씬 전문적인 분들이 리뷰를 한 게 있거든요. 저는 좀 일반적인 사용성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들고 나와 봤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도였으면 이거 안 샀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뭐 DJI 것도 뭐 이래요. 근데 나 이거 못 참겠더라고요. 자,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보이시죠? 여기 화면이 보입니다. 컨트롤이 가능해요. 모든 컨트롤 똑같습니다. 아까 붙어있을 때랑 어차피 같은 컨트롤러니까 뭐 트래킹 활성화하는 것도 똑같이 되고요. 줌인도 그러니까 유튜브 혼자서 찍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큰 카메라 밀어있으면 뭐 화면이 이렇게 나오긴 하죠. 근데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안 보여 그거.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해서 뭐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는데 뭐 기능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통신기기일 뿐이에요.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카톡 오고 메일 오고 뭐 알람 뜨고 뭐 특히나 찍고 있는데 전화 와봐 꺼진 거야 뭔가 다시 또 확인하게 되고. 근데 이게 있으면은 편안하게 자기 일을 모니터링 하면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DJI 마이크를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이 부분도 되게 놀랐는데 이거를 저는 보통 소니 카메라나 아니면 그 외의 카메라에 연결해서 수신기를 연결해서 쓰고 있고, DJI 액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수신기가 없어도 요거랑 카메라 본체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거든요.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한 거는 표준 스탠다드 버전이에요. 콤보 버전은 6월 말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국내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콤보 버전을 사면은 그 안에 뭐 인스타 360에서 나오는 이런 식의 무선 마이크도 들어있고 액세서리가 좀 더 들어있죠. 스탠다드에서는 무선 마이크가 없습니다. DJI 마이크 미니에 수신기를 USB로 연결한 상태고, 이게 될 줄 몰랐어요. 전 진짜. 설마 이게 될까? 자, 마이크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의 모습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얘를 꺼버릴게요. 여기에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본체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계신 겁니다. 외부에서 영상을 찍어 보신 분, 특히나 혼자서 나가서 저처럼 하시는 분들은 장비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거를 혼자 운용하는 게 너무너무 귀찮고 힘들고 실수할 확률도 많고, 마이크도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뭐 바람소리 감소, 목소리 강조, 지금 아마 목소리 강조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내장 마이크도 소리가 꽤 괜찮습니다. 자, 지금은 내장 마이크로 수음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저쪽에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좀 나는데 꽤 괜찮아요. 무지향성, 전면, 후면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전면, 후면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앞뒤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잘 들어가거든요. 전 사실 이런 마이크도 좋아하지만 온오프 관리하랴, 뭐 배터리 관리하랴, 아이고 나중에 실수하면은 더 꽝돼.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좋은 내장 마이크가 장착된 카메라 그대로 녹화를 진행하는 게 나중에 실수할 확률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좀 걸어가면서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한 분, 두 분, 세 분 계신데 물론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요거보다는 좀 주변 말소리가 많이 들어가겠죠. 화각에 대해서 좀 말해볼까 합니다. 제 책상 위에 쓰고 있는 소니 FX30 카메라가 11mm가 껴져 있으니까 환산하면은 16.5mm거든요. 풀프레임 기준으로. 너무 광각이에요. 좀만 옆으로 벌어지면은 되게 왜곡이 심하죠. 사람이 막 이렇게 나와 옆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 풀프레임 환산 기준으로 제일 적당한 화각이 전 20mm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게 20mm예요. 적당히 광각이면서 너무 왜곡이 심하지 않고 약간 뒷배경 흐림도 살짝 유도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 팔 거리에 놓고 찍고 있는 카메라인데
아주 편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컨텐츠도 좋고, 먹방 하시는 분들, 예, 이거 먹방 찍기도 좋고, 음식도 나오고 얼굴도 나오고, 이것도 지금 팔걸이 정도 되는데 아주 좋아. 마음에 든다. 예, 또 트래킹 또 켜놓으면, 근데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다. 트래킹을 키면은 이게 물론 이 중심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가 조절은 되는데, 이렇게 최대로 위로 올려도 이게 너무 화면 중앙으로 얼굴이 와요. 이게 살짝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사실 제 기준으로 좀 더 올라와야지 좀 황금 비율이 나오는데, 영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편집할 때 이거 좀 크롭 해가지고 비율 맞추면 돼요. 오토 트래킹을 끄면은 이 정도로 맞추고 싶거든요. 근데 이 정도에서 오토 트래킹을 활성화하면은 너무 중앙으로 간다. 집에서 촬영할 때는 길게는 3시간, 4시간씩 찍거든요. 특히나 저를 뭐 이렇게 만드는 영상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집에서 메인으로 쓰는 카메라는 전부 다 내장 팬이 달려 있어요. 쿨링 팬. 그래서 발열로 꺼진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런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쿨링 팬이 없는 이런 카메라들은 항상, 특히나 여름날 좀 찍다가 보면은 얘가 꺼져 있어요. 말로만 때울 수 있는 컨텐츠면 괜찮아요. 다시 떠들면 되니까. 근데 뭔가를 만드는 영상이었다, 망한 거죠.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일단은 4K 30프레임 에서 1시간 반까지만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 정도 버티는 정도면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저는 이 카메라로 1시간, 2시간 동안 찍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용도로 쓰는 카메라는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어제보다 더 환경이 혹독하거든요. 4K 60프레임으로 찍고 있고, 햇빛이 비추는 밖에 나와가지고 장시간 카메라를 돌리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테스트를 해볼 때 USB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녹화를 시작하면은 배터리 충전은 멈춰요. USB 전원으로만 카메라가 작동을 합니다. 배터리 충전할 때 열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작동도 아주 잘 설계가 돼 있어요. 1인 1채널, 제 친구들도 슬슬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정리를 하려는 듯한 생각인 것 같은데,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구독자가 많지 않더라도, 조회수가 많지 않더라도 괜찮다. 거창하게 인생까지는 아니에요. 최소한 나의 지금 오늘 하루 정도는 기록해 볼 수 있는 좋은 취미 활동인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좀 편안하게 좀 고품질의 영상을 찍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카메라 대박인 것 같습니다. 액션캠으로 오늘 이렇게 찍었으면은 이 정도의 거리감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냥 쨍하게만 나왔을 겁니다. 공들이 파파에 아주 가끔씩 올리는 카메라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카메라 회사들 좀 연락 좀 주세요. 저 리뷰 잘합니다. 맨날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 이런 리뷰만 엄청 들어오는데, 카메라 리뷰도 맡겨주십시오. 평일 오전이라 그랬죠. 남들은 다 회사 가고 열심히 일할 때 저는 집 앞에 새소리나 들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